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수박을 재배 시 가장 힘든 작업 중 한 가지인 수박 겨순을 최대한 적게 치고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할 수 있는 방임 재배 기술에 대하여 강의를 하게 된 저는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39년 동안 원예 분야에만 근무를 한 후 정년퇴임을 하여 현재는 수박 방임 재배 기술을 전국 각 지역 수박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이웅학입니다. 그럼 본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KBS 방송국에서 수박 방임 재배에 대하여 방영된 내용을 시청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대표적 과일인 수박은 곁순을 제거하는 일이 재배 과정에서 가장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보통 한 번 수확에 대여섯 번 정도 곁순을 쳐줘야 하는데 한두 번만 쳐도 생육에 문제가 없는 기술이 나와서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수박 재배 시설, 농민이 막바지 곁순을 치고 있습니다. 양분이 과실에 집중되지 않고 이 곁가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확하기까지 대여섯 번, 그때마다 곁순 수백 개씩 치는 일은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앉아가자마자 다리도 아프죠. 계속 오래 앉아가 순쳐 나가봐요. 다리 일나가는 화장실도 못 가요. 아파가, 다리가 아파가, 아래 배가. 그런데 농촌진흥청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곁순을 한두 번만 치고도 생육에 지장이 없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세 줄기 재배를 두 줄기로 줄여 돋아나는 곁순을 줄이고 열매 반대쪽 줄기의 곁가지는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이른바 두 줄 방임 재배 기술입니다. 최소한의 곁순만 제거해도 양분이 무분별하게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시드름증은 줄고 당도는 1도 이상 더 높게. 곁순을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종전 1000제곱미터당 평균 60시간에서 4분의 1인 1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는 이 기술을 전국 수박 재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수박 방임 재배에 대하여는 약 10년간 TV나 신문을 통하여 홍보된 건수는 전국 각 지역을 합하면 약 200회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횟수를 통하여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제 견학을 오신 분들의 그 수천 명에 대하여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방임 재배가 한 1200헥타 정도, 즉 전국 재배 면적의 10%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 좀 그 교육 내용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기존 세 줄기 재배에 대한 너무 그 고정관념에 의한 그게 너무 강하고 집착되었기 때문에 섣불리 새로운 기술이 잘 도입되지 않는 이런 단점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임 재배에 대한 교육에 임하는 자세는 자신의 어떤 30년, 40년 농사 짓는 그 경험과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내려놓고 이런 새롭고 좀 쉬운 재배법이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임해 주시면은 더욱 오늘의 교육이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알차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교육의 어떤 진행 순서는 첫 번째, 왜 수박 방임 재배를 해야 하는가 부터 수박 방임 재배의 기본 원리 및 현실,
그 다음은 방인재배 효과, 수박 방인재배 기술, 그 다음에는 방인재배를 성공하려면은 어떠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방인재배. 왜 수박 방인재배를 해야 하는가? 첫째, 자신의 건강한 삶입니다. 수박을 재배하시는, 평생 재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잃으면은 누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대신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근육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의 그 수박 재배함으로써 많이 편찬했던 그 분야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나빠져 왔습니다만은 이 방인 재배를 통해서도 좀 더 진전되지 않거나 더 좋은 어떤 그런 건강한 어떤 몸으로 또는 건강한 정신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 노동력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촌 노동력이 어떻습니까? 고령화됐죠. 또는 이제 농촌에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손을 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농업인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의 농업인들을 모시고 와서 일을 시켜야 하는 어떤 이런 현실이고, 또한 지금 현재 그것도 부족하면은 외국인 인력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원활하지 않은 실정으로 지금 현재는 작년부터 수박을 재배하시는 농업인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원래까지는 약 8,500원에서 8,600원, 즉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만은 내년부터는 9,16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최저임금비 어떻습니까? 남자분들의 인건비는 벌써 15만 원, 16만 원이었고요. 여성분들의 인건비도 지금 하루에 따지면은 한 9만 원, 10만 원. 그리고 최저임금제 그 1시간을 따지면은 만 원이 벌써 넘었습니다. 이 인건비가 오름으로써 여러분들 어떤 생산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옛날보다 상승되었다. 이래서 더더욱더 방인 재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기상 상태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온열 질환자가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은 온열 질환자 수가 2012년도에 비하여 2021년 올해 1,538명, 즉 온열 질환자로 인하여 사망한 숫자만 13명입니다. 이렇게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은 기하급수로 온열 질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 목적인 방인 재배에 대해서 더더욱더 어떤 집중을 하여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 수급에 대한 어떤 고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화면에 나왔다시피 한 골에 한 명씩
이렇게 겨순을 제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모여서 참을 먹거나 식사하는 이런 모습,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런 모습은 몇 년 안 가서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다음엔 장목별 소득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야 이게 우리가 진짜 남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박 반촉성일 때, 일반 재배일 때 소득률이 54%밖에 안 된다. 즉 우리가 말하면 반타작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딸기 촉성 재배는 소득은 높은데 그 소득률은 28%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토마토 촉성도 23%. 시설 상추가 조금 뭐 됩니다만 그것도 49%. 그에 반해서 우리 수박 방인 재배를 하면은 소득률이 82%를 하는 아주 기하급수의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말로 어떤 농산물을 재배하여 소득이 높은, 경영비가 적고 소득이 높은 그런 작목,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강사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늘날의 수박 방인 재배가 어떻게 보면은 금방 어제 오늘 이렇게 나왔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번 시대별 수박 겨순 정지 작업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1970년대 이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선조들이 완전 방인 재배를 했었습니다. 완전 방인 재배를, 그 당시에 완전 방인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꽃 피는 순서대로 또는 착과되는 순서대로 어떤 수확을 하고, 또는 뭐 뒤에는 어떤 그 착과가 되고, 이런 무분별한, 즉 균일하고 획일적이지 않는 이런 생산에 따라서 어떤 그 소득이 아주 불규칙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약 8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이 세줄기 재배가 개발이 되어 지금 현재 전국 우리 수박 재배 농업인들에게 보급되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한 2000년 정도부터 몇몇 농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그림과 같이 착과하는 위치까지는 다 겨순을 제거합니다. 착과지나 부주지 두 개를. 착과하는 위치까지는, 예를 들어서 착과하는 위치가 뭐 24마디다. 그래 24마디까지 안쪽은 다 제거를 하고, 그 착과를 하고 난 이후는 그 겨순을 제거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어떤 방인 재배의 어떤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보다,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보다 이 방법을 택하는 것도 사실은 노동력 저감이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좀 더 한 걸음 발전된 방법이 2011년도부터 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되는 그 두 줄기 방인 재배 방법입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착과지에 착과 위치, 즉 뭐 24마디 같으면 24마디까지는 역시 현재처럼 겨순을 다 제거하고 그 이후는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인 재배, 그 방인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겨순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두줄기 방인재배는 이게 단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옛날 70년대 이전에 완전 방인재배가 있었고, 이게 어떤 그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높고 어떤 과가 균일하고 이런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정착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그렇게 착과 이유는 겨순을 전제하지 않는 이런 방법, 이런 변천을 통해서 이렇게 방인재배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식물의 기본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은 이게 지상부입니다. 지상부를 T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지하부를 R로 표시하는데, 자, 지상부와 지하부는 모양도 닮고 수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식물의 잎과 가지수는 뿌리의 수량만치 어떤 지상부에 있다. 이 그림 보면은 요거 저울입니다. 지하부의 뿌리, 큰 뿌리든 작은 뿌리든 뿌리와 지상부의 가지와 어떤 잎, 이게 균일하다. 즉 지하부와 지상부의 비율이 1:1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1:1 때가 가장 그 식물이 건강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100% 있는 상태에서 지상부의 강전정은 CNU율과 TR율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저 CNU율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하고 질소율인데, 이거와 지상부와 지하부율을 감소시켜서 탄수화물을 감소시키고, 초세가 너무 강하면은, 지상부가 너무 강하면은 후기에 뿌리가 약해져 가지고 그 후기 시드름병 발생이 심하게 되는 이런 증상이 보이는 이런 어떤 식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수박 재배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상부에 있는 겨순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지하부에 굵은 뿌리가 지상부만큼 있고, 그리고 가는 뿌리가 몇 개 정도만 있는, 이렇게 이제 어떤 생육이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시용을 해도, 뿌려줘도 이게 모든 비료와 수분, 이런 물과 이런 거는 전부 다 잔뿌리에서 흡수하는데, 잔뿌리가 적기 때문에 비료를 준 만큼 흡수를 못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비료가 자꾸 남아 돌아서 염류장애, 즉 연작장애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방임재배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 같으면은, 방임재배와 비슷한 말이 뭐냐면 방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슨 작목이나 무엇을 방치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만은, 방치는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 멋대로 내버려 두는 게 방치잖아요. 그러나 방임은 착가지와 방임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최소한의 척지를 제거하는 것을 방임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즉 한글 표현에서는 뜻에서는 그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수박 방인 재배에 대한 방임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인 재배 그 미경험자의 생각, 방인 재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잎이 누렇게 뜨고 병해충 방지가 어렵다. 둘째, 잔여가가 너무 많아서 그 잔여가를 제거하는 노동력이 너무 많이 투입될 것이다. 셋째는 생육이 너무 왕성하여 이 억제하는 데 힘들 것이다. 네 번째는 그 착과하는 데 애로가 많고 수박의 껍질이 두꺼울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토전매매 상인이 고생하여 어떤 그 재배한 이 수박을 사지 않는, 즉 기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인 재배를 성공하는 사람 및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방인 재배가 그 필요성과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들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면적의 그 재배 경험을 쌓은 후 또는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약간 어려운 점을 헤쳐나가는 사람은 성공을 또 하더라는 거. 그 다음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재배한 사람보다 기농한 지 얼마 안 되고 재배 경험이 짧은 분들이 성공률이 높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인 재배 이해력이 높은 그 지역과 어떤 그곳에 어떤 이해력이 높은 리더자가 한 사람씩이라도 있으면은 그 지역이 빨리 성공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이론과 현장 교육이 병행 추진된 그 지역이 이런 즉 강의만 받았던 곳보다 강의와 현장 교육이 병행된 어떤 그런 지역이 빨리 그 방인 재배가 정착이 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방인 재배 교육 추진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지금 현재 약 22개소에 한 1200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구미 지역부터 시작해서 어령 지역까지 사실은 이 방인 재배는 농촌진흥청 원예 특작과학원하고 어령에서 공동 연구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미서부터 먼저 연구 보완이 되고 이게 재배 면적이 거의 현재 한 90% 가까이 어떤 재배 면적이 이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붉은 글씨도 있는 단양입니다. 단양 또한 8, 90%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그리고 더더욱 이게 이제 고창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 열심히 꼭 성공하고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재배 기술 습득 분류 및 이게 분류를 한번 해보면은 연령대와 비례하다.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약 70대가 넘은 사람들은 간망을 하고 있고, 근데 30대나 40대 미만의 어떤 기농인들이 더 빨리 이게 방인 재배를 어떤 받아들이고 그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즉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갈수록 조금 받아들이는 속도도 늦고 잘 되지 않고, 그다음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어떤 그 수박 재배에 대한 경험이 짧거나 즉 기농인들이 더 빨리 이걸 받아들이고 성공을 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배기술 학대 경향은 앞서서도 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소면적을 시작한 사람들은 물론 작은 면적이란 거는 자신이 하우스나 노지가 뭐 5,000평이나 뭐 10,000평이 되더라도 조금 100평, 200평 정도의 어떤 시험 재배를 해본 경우는 아주 그 성공을 한 후 확대가 되고요. 처음부터 대면적에 시작한 사람은 이게 실패하거나 좀 좌절을 하기 때문에 잘 확대 보급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50대에 보면요. 확실히 50대가 우리 농업인에 있어서 중심 연령대가 된다라고 할 수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두 줄기 방인 및 완전 방인 재배를 어떤 조기에 좀 빨리 전 면적의 어떤 그 재배하는 그런 농가가 발생이 이제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면적에 시작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여기 이 재배기술 확대 경향으로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그 농업인 대학이나 강소농 교육 등을 통하여 또는 현장 교육을 이제 이론 교육과 병행되어 실시되는 그런 지역이 조기 확대 및 정착이 되는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인재배상 그 방인재배 효과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봉화 노지인데 여기 두 줄기 방인재배는 보시면은 이 식물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박도 잘 보이지 않고 근데 일반 재배 이 봉화의 일반 재배는 또 이 봉화만이 아니라 전국에 8월 달에 생산되는 억제 작청에는 거의 수박 하나의 신문을 집이나 신문을 다 덮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봉화 쪽이 이 노지 방인 재배가 확대가 빨라는 이유는 노지 똑같이 이제 재배를 한 후에 신문도 덮어주고 이래 했는데 나중에 후기에 시드름병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인 재배를 하니까 신문도 이게 등굴에 다 어떤 어우러지기 때문에 일소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리고 혹시 간간히 보이는 것만 몇 장 덮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노동력 절감에 아주 좋고 그다음 어떤 일소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수박이 생산됨으로써 고품질의 수박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보면 구미 하우스 재배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박 재배에서 가장 이제 걱정이 많은 게 두 개의 시드름병입니다. 다 키워서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전에 시름시름 아침엔 괜찮았다가 오후에 시들고 또 아침에 괜찮았다가 오후에 시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전체 포기가 시들어 죽는 이런 시드름병이 방인 재배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재배 방법의 변화는 이제 진한입니다만은 이렇게 소형 터널 방법에서 이렇게 일반 타 지역의 고창이나 또는 봉화 또는 단양 등지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강선이나 터널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차츰차츰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소형 터널 방법을 하더라도 방인 재배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일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집으로 이렇게 다 덮어줍니다만은 방인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집으로 덮어주지 않아도 일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난해도 멜로지 방인 재배가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장애입니다. 하만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후기에 마그네슘이나 가리 결핍증이 보입니다만은 일반 재배시는 여기는 하만입니다만 여기 지금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구미도 후기에 급성 이제 그 입마름 현상, 즉 마그네슘과 가리 결핍증이 거의 보입니다만은 방인 재배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인 재배는 생리 장애에도 강하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수박 재배 농업인들께서 참 많이 이렇게 겁을 내는 그런 병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하고 시드름병, 또는 이제 세 번째 많이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균핵병입니다. 일반 세줄기 재배 때에 균핵병이 발생이 되면은 상당히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줄기 방인 재배 때는 겨순의 숫자와 잎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이 걸려도 그렇게 표도 없고, 그리고 확산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줄기가 잎수고 많은데 어떻게 확산 속도가 늦나 하면은 우리 사람들도 어떤 질병에 많이 잘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면역력이 강하면은 병에 강하다 그러듯이 식물도 면역력이 강하면은 이런 균핵병에 대한 예방이 잘 되더라. 그리고 약을 치게 되면 잘 듣고 일반 재배보다는 강하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간행 재배에는 보면 굵은 가는 뿌리가 별로 보이지 않고 굵은 뿌리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을 보면 굵은 뿌리가 있는 가운데 잔뿌리가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600리터 통에 재배를 하여 이것을 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그 뿌리의 양을 보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간행 재배 때는 뿌리의 양이 이렇습니다만은 개발된 기술, 즉 두줄기 방인 재배의 뿌리의 숫자는 간행 재배보다 거의 배 정도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이라든지 당독을 어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이렇고요. 엽수가 이렇게 일반 재배보다 이 방인 재배 때 297로 거의 배 가까이가 많다는 거하고, 당도도 이게 중심부의 당도가 0.7브릭스가 더 높고 가피의 당도도 0.4브릭스가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일반 간행 기술보다도 여기는 저희는 약 1kg 정도, 1.1kg 되어 있습니다만 약 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6, 700g 정도가 더 많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육이나 당도에서 방인 재배가 일반 재배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박 방인 재배 기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인 재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예 특작학원과 어령센터가 2011년도에 공동 연구한 것을 제가 그때 그 평가회 때 참석을 하고 난 후 그해 업체 재배부터
그 이듬해 이제 더더욱 더 이 방인 재배에 대한 그 연구를 보완해 가지고 전국에 확대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인 재배 기술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즉 일반 재배법에 대한 어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요, 수박 재배 중 가장 악성 노동입니다. 이 악성 노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줄기 유입 및 격가지 관리 작업인데, 이 새 줄기 재배 시 한 주당에 약 100개 정도의 격가지를 제거해야 되고, 이 제거하는 노동력이 주로 고령의 여성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겨순을 정지하는 노동력은 수박 재배를 하는 데서 전체 노동력의 약 28%가 어떤 소요가 되고, 정식하고 난 후에 노동력은 한 38% 정도다. 그러나 어떤 수박의 품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완전 정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기술 도입에 참 불안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인 재배 효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 노동력이 절감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제 그다음 당도도 0.7브릭스가 더 높다. 그다음 식미, 아삭아삭한 이런 맛이 일반 재배보다 방인 재배 때 더 육질이 더 식미가 낮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크기도 한 0.8kg 정도가 더 증가되고, 뿌리의 활력이 좋기 때문에, 즉 뿌리의 양도 많고 그를 통해서 뿌리의 활력이 되기 때문에 시드름병을 예방이 된다. 뭐 완전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엄청난 숫자로 인해서 시드름병이 예방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것은 수확 시기 및 저장 기간이 연장을 할 수 있다. 수확 시기도 조금 늦어도, 일반 재배 때는 어떤 고온기 때는 일반 수확 시기가 늦으면은 어떤 그 육질이 변하고 공동과가 생긴다든지 하는데, 일반 재배 때보다 방인 재배 때는 그 수확 시기가 조금 더 늦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저장 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수확을 하고 뭐 일주일이 되든 열흘이 되든 그 품질의 변화도가 일반 재배보다는 더 오래 고품질로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상인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행 기술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착과 전이나 착과 후나 전부 다 이렇게 겨순을 이제 제거를 합니다. 이때 겨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거할 때 이 들어가는 노동력 시간이 300평당, 즉 하우스 같으면 하우스 2동당 약 56시간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박 두 줄기 방인 재배 때는 앞서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착까지는 수박을 착과하는 데까지만 겨순을 제거하고 그 이후는 제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방임지, 부주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방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척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인 재배를 처음 하시는 그 토장에는 그 기존 재배 시에 그 토양의 비료 성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영양 생장을, 즉 생육이 왕성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착과지에서 착과 이후는 제거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척기를 좀 제거해 줘야 되고, 여기 척지에도 방임지에도
처음부터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첫 해나 또는 두 번째는 몇 개 정도, 2개에서 4개 정도를 제거를 해줘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안전하게 방인 재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수박 부줄기 방인 재배를 하면은 노동력은 약 300평당 13시간밖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약 77%라는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오늘 교육에 임하여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 방법 일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식을 하고 난 후에 이 착가지를 예를 들어서 동쪽이 되든 그 어떤 한 방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부주지는 착가지의 반대 방향으로 보내줍니다. 자, 반대 방향 보내놓고 그 다음 착가지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수박을 착가하는 이전에는 다 척지를 제거를 하고 이후는 방염을 합니다. 그리고 부주지, 방인지는 옆에 돌렸는 여부위, 즉 예를 들어서 앞에나 뒤쪽으로 가는 거를 한 4개 정도를 먼저 2개를 제거한 후에 초세가 그래도 강하면은 한 2개 정도 더, 즉 4개 정도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는 건 그냥 두면 됩니다만은 앞으로 오는 거는 그냥 두면은 옆에 있는 정식해 놨는 토기에 여러 가지 어떤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이걸 약간 돌려서 뒤로 한 2~3개만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유인 방법 1형이다. 그리고 이제 착가를 해놓고 이 착가지 끝부분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유인 방법 1형입니다. 1형 등급 유인 방법은 여기 사진과 같이 정식을 하고 착가지는 한 방향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공간을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 뒤에 부주지, 방임지는 착가지의 반대 방향으로 펼쳐 놓는다. 자, 이게 1형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방임지나 착가지는 착가하기 전까지는 서로 붙여서 어느 정도 뒤쪽이나 앞쪽에 특히 뒤쪽보다도 앞쪽에는 착가할 때까지 이렇게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즉 뭐냐면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착가할 때까지는 서로 좁게 붙여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유인 방법 2형입니다. 유인 방법 2형은 착가지는 유인 방법 1형과 같습니다. 한 방향으로 보내고 이 부주지를 1형은 반대 방향으로 보냈습니다만은 요거 2형은 이 착가지에 그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놔둡니다. 수직으로 보내간 후에 약 8 내지 10절 사이에 이 적심을 해줍니다. 적심을 해주면은 여기 곁가지가 아주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착가지는 앞에 1형과 같이 착가 전까지 다 곁순을 제거하고 그리고 착가 이후에 앞수는 이 파이프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부주지는 8마디에서 10마디 사이에 이 적심을 한 후에 그러면 급격하게 곁가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육 상황을 보고 뒤쪽이 너무 강하면은 이 착가지가
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어떤 부주지와 착가지의 생육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 2개 정도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래도 너무 세면은 2개 정도, 즉 4개 정도를 제거해 주면서 이렇게 생육이 밸런스를 맞아 나간다. 자, 이 방법이 유인 방법 2형입니다. 자, 여기 그 사진을 보면은 정식을 했죠. 정식을 해가지고 이게 착가지를 한쪽 방향으로 보내고 그 반대 방향으로, 즉 수직 방향으로 부주지를 이렇게 해 놓는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바람이 불어서 이 방향이 조금 안으로 가든 또는 바깥으로 가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편안하게 방임 말 뜻대로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람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는 식물도 받지 않도록 재배하는 방법이다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방임지는 뒤쪽으로 수직으로 보내고, 차까지는 서로 좁은 간격으로 서로 붙여서 이 부위가 착가하기 전까지는 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방임지는 여기에, 즉 이형은 8마디에서 10마디에 적심을 하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그 동수가 많은 분들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심을 하지 않고 여기 비닐 속에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러지거나 멈추거나 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노동력 절감하는데 방법이다. 그러나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8마디에서 10마디 사이에 균일하게 적심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착가지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 방임지를 뒤로 보내고, 자, 그리고 8마디에서 10마디 사이에 적심을 균일하게 해준다. 그리고 후기에 가면은 여기 치마비를 뒤로 타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그 전에 사실은 억제제를 가지고, 즉 인산 칼슘이나 인산 가리를 가지고 조금 억제를 시켜주면 덜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타고 넘어갑니다. 타고 넘어가면은 그때는 동시에 제거를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 방법 3형입니다. 유인 방법 3형은 이제 1형과 2형을 다 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자신 있다, 그리고 또 좀 더 그 노동력이 절감되는 방법이 없나라고 할 때 시도하는 것인데, 여기 사진과 같이 여기 정식하고 이제 그 약간 배가 부른 부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부위가 초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는 겨순을 2개 정도를 제거하고, 그 다음 앞으로 오는 이 겨순은 착가 전까지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임지가 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3형부터는.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끝부분은 1형이나 2형이나 똑같이 그 반대 방향으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그림을 보면은 뒤쪽으로 여기 하나, 2개 정도 뒤로 가는 걸 제거하고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려둡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오는 거는 처음부터 착가할 때까지 다 제거를 해주는 이 방법이 제 유인 방법 3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포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식을 하고 나서 2개 정도를 뒤로 가는 거 2개를 치고 난 후에 놔둡니다. 그리고 앞에만 이렇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여기에 가까운 부위에만 이렇게 이제 격가지가 발생되고, 나중에 보면은 이 부위는
착가할 수 있는 이 부위는 앞이나 뒤에나 이렇게 격가지가 발생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자, 유인방법 사형입니다. 유인방법 사형은 제가 현재 우리 구미에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쉽습니다만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1형부터 3형을 완벽하게 다 잘 소화를 하신 분에 한해서 한번 추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지 않는다. 단지 이거는 뭐냐면은 이 방인재배는 원순을 어미줄기를 어떤 착가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적심을 해가지고 아들줄기를 사용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스트레스를 적게 주고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는 1형부터 4형까지 착가지를 어미줄기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4형은 떡잎 주변에 나오는 4개나 5개 정도의 뒤쪽이나 앞쪽에 곁순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앞쪽에는 뒤로 돌려주고 이렇게 곁순을 제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습니다만은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즉 뭐냐면은 상당히 토양이 안정화가 돼야만이 이 방법을 도입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은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 사진도 완전 방인재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넝쿨을 관리 도중에 이게 이제 착가지를 문질렀다거나 뭐 하여튼 부러졌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재배 시에는 뒤로 보내는 부주지를 앞으로 당겨서 이 착가지로 쓰면 됩니다만은 이 방인 재배 시에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착가지가 손상이 되면은 착가지 손상되는 바로 밑에 척지를 갖다가 착가지로 이용을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이 일반 재배 때보다도 더 빨리 착가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착가도 잘 되고요. 그래서 즉, 그 밑에 있는 착가지를 척지를 착가지로 이용을 해서 제일 먼저 꽃이 피는 암꽃에 착가를 시키면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배 도중에 이 착가지가 문제가 생겨도 대안은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줄기 및 완전 방인 재배 때 엽수, 조금 전에 그 도표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부분 방인 재배 때는 즉 120엽이 되고요. 완전 방인 재배 때는 180엽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재배 때는 거의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가 입수가 되는 반면에 일반 방인 재배 때는 120과 180엽, 그리고 충분히 엽수가 확보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인 재배를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배의 어떤 경험 쌓기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은 면적을 갖고 있더라도 시설하우스일 경우에는 한 동 정도 또는 정 아니면 여기 사진과 같이 오른쪽에 이 부위만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연습 삼아 한번 해보는 것. 그리고 노지 재배에는 한 2개 내지 3일항 정도, 2 내지 3일항 정도를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다.
앞서 늘 강조했듯이 소규모 재배 실천 농가가 약 95% 이상이 성공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배 경험 후 이렇게 이제 재배를 경험해서 방인 재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되면은 한 명이 재배 가능한 면적은 시설하우스일 경우는 10동 정도, 노지 재배는 한 20이랑, 즉 1,500에서 2,000평 정도는 그 인부를 들이지 않고 자가, 즉 부부입니다. 자가 노동력, 아니 즉 한 명당 한 10동 정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시설하우스는 두 부부일 경우는 한 20동까지 충당을 하고 노지 재배일 경우는 약 3,000에서 4,000평 정도가 두 부부가 할 수 있다는 거. 혼자서는 약 1,500에서 2,000평 정도를 노지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작은 면적부터 실천을 하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본포 밑거름 줄이기입니다. 정식 한 2개월 전에 토양 검사를 한 후에 기비는 화학 비료를 한 10 내지 30%를 줄이자. 그리고 생육 후기는 고토가리 결핍 토양은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얕은 화학 비료를 한 10에서 30% 첫 해나 그다음 두 번째 해, 그리고 그 이후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얕은 첫 해는 조금 화학 비료를 줄이자 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 다음 호박 대목으로 할 경우에는 첫 해는 한 50% 가까이 줄여주는 것이 재배하기가 참 편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인 재배 3년 이상부터는 정상적인 시비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정식 위치 및 방법입니다. 어떤 짱망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동서방향일 때 하우스가 남쪽의 그 일항이 원래 북쪽보다 생육이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놓을 거를 봐서 여기서부터 한 70cm 정도를 하고, 북쪽은 한 1m 정도를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북쪽과 남쪽이 짱망이 그 생육이 불균하지가 덜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인 재배 때는 굳이 이렇게 하면은 더욱 좋습니다만은 정 안 되면은 최소 70cm에서 1m, 노을골에서 최소 70에서 1m 이상은 띄워서 정식을 일단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그래, 이제 정식 위치는 구덩이 뚫기인데, 아예, 예를 들어서 일항 다지기로 일항을 다졌을 때는 구혈기력 하는 이 기구를 이용해서 떨궈주면은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북쪽과 남쪽이 생육이 불균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햇빛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오는 데 있어서, 여기는 북쪽에는 부직포 안까지 햇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남쪽에는 이 비닐과 부직포의 그늘이 여기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남쪽의 지온이 북쪽보다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러므로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온이 낮아서 생육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 이제 촉성이나 반촉성 재배 때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식 후부터 착과 직전까지 착까지 등굴을 붙여주자 하는 겁니다. 특히 뒤쪽에 방임지는 그렇게 뭐 덜 붙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착까지는 꼭 붙여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착과 직전까지는 앞서 여기 그림과 같이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왜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냐면은
차까지 그렇게 수박을 놓을 자리입니다. 너무 펴트려지면 수박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착가하기 전까지는 꼭 착가지가 붙여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서로 두 분이 이 곁순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면서 또 이제 착가지를 이렇게 붙여주는 그렇게 곁순 제거 및 착가지를 붙여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이 사진처럼 가지를 하는 게 되죠. 요건 1형이고 여기는 보면 2형입니다. 착가지를 다 붙이고 뒤에 방임지는 뒤에 이불 쪽으로 그냥 펼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8 내지 10절 되면은 적심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농가는 그만 놔두고 이게 이 안에 처박혀 들어가서 뭐 꺾이든 죽든 상관하지 않고, 여기 예를 들어서 멈추게 되면은 이 부위의 곁순이 곁가지가 빨리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노동력 절감의 방법이지만은 처음 방인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한 8마디에서 10마디에 적심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여기 보면은 방임지의 끝순이 비닐과 부직포 속에 들어가서 상당히 이게 꺾이지 않더라도 여기가 찹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끝순이 억제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임지 잔여가 발생 억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뒤쪽에 잔여가, 즉 내가 수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잔여가가 많지 않겠나 하는 이제 걱정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억제가 될 수 있나라고 보면은 1차적으로 벌통 입식 후 6 내지 7일경 방임지의 그 어떤 개화전이 있거나 개화된 것, 그 다음 이제 꽃이 진 것, 이런 계통들을 눈에 보이는 암꽃만을 제거하라. 여기 사진 보면은 이 암꽃이잖아요. 이게 꽃이 피기 전, 꽃이 피고 있는 거, 그 다음 꽃이 진 거, 이런 거 위주로 갖다가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2차는 이 벌통을 빼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암꽃을 제거해주면은 그렇게 수확할 때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거. 그 다음 3차는 목적과 미착가 및 착가 분량할 때는 이제 한 번 더 다녀보면서 이게 착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좀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되겠다. 그리고 특히 기형가 발생이 될 때는 3차 정도로 이게 착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한 3번 정도 다님으로써 거의 어느 정도 우리 수박 재배 농업인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이제 착가율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잔여가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1차, 2차, 즉 2번 정도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박 잔여가를 뒤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제거하지 않고 서서 이렇게 제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옷걸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제거하는데, 요거는 예천 보문면에 안이걸이라는 명각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옷걸이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여기서 엄지로 쭉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카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가벼운 막대기를 대고 이제 감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하여 잔여가를 제거하는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이게 노지입니다만은
이제 노을골에서 쭉 찾아서 봅니다. 또 우리가 감을 꺾듯이 암꽃이 탁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꺾어버립니다. 또 저기도 있죠. 요거는 목적가가 아니고 잔여가입니다. 그렇게 즉 쓸데가 없는, 필요 없는 그런 암꽃입니다. 왼쪽에 거나 오른쪽에 거 보이는 대로.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두 부분은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개씩 이걸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틈날 때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셨죠? 이제 이분은 이걸 보시더만은 여기 보면은 이 철사로 또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테이프로 감은 후에 이런 방법도 나는 좋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떤 이런 옷걸이를 이용을 하든 또는 철사를 이용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편안하게 잔여가를 어떤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 중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우선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사진은 상생이라 그러는데 서로 산다. 즉 뭐냐면은 착가하고 35일이 넘었을 때 보편적으로 착가하고 이게 목적가가 착가된 이유는 뒤에 그 방인지에 착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단지 30일에서 35일이 넘으면은 뒤쪽에 있는 그 방인지에 암꽃이 발생이 되면은 이 착가가 되는데, 이 그때 발생이 되는 이 착가되는 잔여가는 그렇게 크게 앞에 목적가에 이렇게 이제 생육하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걸 용수모 해가지고 따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런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래도 전혀 농사 짓는데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착가 전후 방인 넝쿨 관리요령입니다. 즉 억제 관련. 이 방인 재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첫째나 두 번째는 어떻게 억제를 잘 시켜주느냐 못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공이냐 또는 실패냐 를 결정을 지을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고로 보면은 1차는 그렇게 목적과 계약하기 착가 일주일 전에 인상 칼슘을 한번 쳐주면 좋겠다. 약 한 400에서 500배 정도. 근데 2차는 착가를 앞에 목적가를 착가하고 난 후에 한 10일이 지나서 인산가리 계통으로 갔다가 쳐주고, 그럼 3차는 2차를 그 옆면살포로 인산가리를 쳐주고 난 후에 2차 후 그 생육 사항에 따라서 어떤 그 인산가리의 배율과 어떤 그 날짜를 어떤 이제 감안해서 3차 때는 치든 또는 안 치든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면 된다. 즉 2차까지 했는데도 너무 가분무하다, 생육이 너무 왕성하다라고 하면은 3차에 좀 더 이렇게 좀 배율을 높여서 쳐주시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4차는 어떻게 억제하는 목적보다는 수확 2주 전 인산 칼슘을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살포를 해주는 이런 작업 단계를 이렇게 거치면 좋지 않겠나. 단지 여기에서 착가 후 20일 전 그런 게 억제제를 살포하는데 비료 억제제일 경우는
인상갈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호르몬제가 포함이 된 그런 이제 억제제일 경우는 앞에 목적과의 상당한 기형을 만든다든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중에서 구입할 때 이게 순수 비료이냐 아니면은 호르몬제가 포함됐는지를 보고 이제 억제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완전히 믿게 하기 위해는 그냥 인상 가리로 갔다가 착각하고 나서는 인상 가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하여튼 쳐주시고, 그리고 약 한 20일 이후는 뭐 호르몬제가 좀 포함이 됐더라도 그렇게 현재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후기에도 그 꼭지가 함몰되는 조롱박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적합한 재배 유형 찾기 및 기술 습득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이름을 게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워낙 열심히 방인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밝혀놨습니다. 그게 김원규 씨라든지 예천의 김옥희나 안익을 농가, 고창의 조명래 농가는 모두들 그 지역에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반동 또는 한동식을 실천하여 지금은 예천의 김옥희나 안익을 농가는 엄청난 면적에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두 부부가 한 30동에서 40동을 그 인부를 들이지 않고 다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야말로 방임지의 불모지인 함안에, 이게 오타입니다. 고창이 아니고 함안입니다. 함안의 조명래 농가께서는 그야말로 방임재배의 불모지인데 자신이 어떤 수박재배 농업인과 구미에 찾아와서 이제 이론 강의와 현장 교육을 통해서 믿음 얻은 후에 지금 현재 방임재배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쉽게 방임재배가 잘 됐느냐가 아니라 이게 자신의 기술로 될 때까지 한 2, 3년 정도 걸리고 난 후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룹별 토익 및 현장 교육입니다. 이게 어떤 그룹별로 모여서 무엇이 잘 안 되더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되더라 하는 이렇게 그룹별 토익 및 현장 교육을 통하면은 확실하게 좀 빨리 어떤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 그 선진 농장을 견학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여기는 고창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견학을 한 후 이렇게 과연 맛이 어떤지, 제가 이 강사가 말한 대로 그런지, 신비가 아삭아삭한지, 공동가가 없는지, 그리고 황대가가 없는지 있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믿음이 가니까 고창의 수박재배 농업인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열심히 방인재배를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그 교육 담당께서도 엄청 많이 그 수박재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창 작년에 그 현장 컨설팅을 한 후 그 결과 평가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권수님과 은혜특작학원 원장님이 오셨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방인재배를 하고 난 후에 우리 농가께서 사례 발표. 이 사진은 예천의 김옥희라는 우리 농가께서 예천에서 차를 타고
고창까지 와서 고창 우리 수박 재배 농업인들에게 방임 재배에 대한 그 어떤 그렇게 재배를 하고 난 후에 그 효과, 를 대해서 이렇게 어떤 성공 사례담을 발표하고 있는 이런 이제 사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인 재배 기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제 올바른 정식 방법인데 뭐 굳이 올바른 정식 방법이 아니라 하여튼 정식 방법은 어떻게 정식할까? 깊이와 어떤 넝쿨의 방향. 깊이는 여러분들이 다 얕게 심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방향은 지금까지 여러 강사를 통해서 바로 심으라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수박을 바로 심으면은 이 착가지가 어디로 이게 방향을 틀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어떤 실험을 해본 결과 내가 이 착가지를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약간만 비슷하게 심으면은 이게 그 방향으로 잘 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떡잎하고 이거 반대 방향을 하면은 접이 잘못되면은 떨어집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주 수월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더라 하는 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려면은 뭐 어떤 수저나 이런 걸 나무젓가락 등을 이용해서 꼽아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살짝 기울기를 해줌으로써 아주 손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주지 이제 위치 선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2번가에 착가할 때는 약 2번 잎, 3번 하에 할 때는 3이나 4번 하에 4번 그 마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곁순을 받는다든지 또는 세력이 강한 품종이나 호박 품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4번 어떤 마디에 네 번째 마디에 착가되는 줄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선보기의 접기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여기 호박 떡잎 사이에 나오는 거나 그 다음 초기에 아주 다른 것보다 월등히 빨리 튀어나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이거를 부주지로 이용한다면은 착가지와 부주지하고 이 경쟁이 심해서 착가지의 세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놔두면은 나중에는 이 부주지가 더 강하게 돼요. 그러므로서 일찌감치 이런 거는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없애줌으로써 상당히 뭐랄까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어떤 그 영양의 경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어릴 적에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게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거.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곁순을 정리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앞에서와도 같이 이게 뒤쪽이라면은 그 방인지의 위치라면은 방인지 쪽으로 가는 그 곁수를 하나를 정도를 받아서 놔두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제발이라는 거 붉은 글씨로 해놓는 거 뭐냐면 첫손 작업 시 제발 제1엽, 2엽을 제거하지 말자. 자, 이것처럼 떡잎도 제거하고 1엽, 2엽을 다 제거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는 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생육 속도가 상당히 늦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위협을 동시에 어린데도 불구하고 제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적심을 했는 겁니다. 적심을 하고 여기 차까지 있는데 적심하고 바로 나왔는 걸 받아줍니다. 아니, 받은 이게 사례인데 이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떤 영양의 경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까지하고 차까지가 나중에 후기에는 더 약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받지 말고 그 다음 거를 받아서 이 차까지하고 방인지하고의 영양이 어떤 경합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이 잘못된 방인지 선택인데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 부위가 방인지를 받아야 되는데 크든 적든 바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나중에 자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방인지가 좀 가늘고 약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착가지고 이게 방인지입니다. 이 방인지가 더 굵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곁순이 여기는 곁순이 없고 착가지에는 방인지에는 곁순이 많기 때문에 이게 더 굵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부위에서 받는다든지 조금 더 한두 마디 올라서 받아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입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받아서 이렇게 방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바람직한 그 방인지 선택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엔 추비 시용 및 물관리입니다. 어떤 단연간 경험이 많은 분들께서는 착가 전부터 착가 후까지 상당히 어떤 그 관비, 그 물비료를 이렇게 줍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의 어떤 그 물비료를 주는 방법은 즉 1차는 본잎이 6 내지 7매시 그 포기당 유한을 1 내지 2g 정도를 가서 이제 1차 주고요. 그다음 2차는 착가 6 내지 7일 전 일주일 전에 NK비료나 안 그러면 이제 초세에 따라서 초세 약하면은 NK비료를 사용하고 초세가 정상적이면은 인산칼슘을 관주 및 옆면 살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착가 기간에는 대부분 이렇게 농가에서는 착가 기간에는 이렇게 주질 않는데 제일 먼저 착가 기간에 감비를 그렇게 즉 비료를 주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착가되는 그 수박이 제일 작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배가 굶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점적 호수가 돼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농가는 한 50% 정도 착가됐을 때 조금, 그 다음 7, 80% 정도 됐을 때 또 조금 하고 100% 됐을 때 또 조금 이렇게 전체 주는 양에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속효성 비료를 사용을 해서 점적 호수로서 이렇게 줄 수 있다면은 처음 그 착가된 거나 뒤에 착가된 거나 이렇게 크기가 같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농가의 토양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실험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차는 이제 이 물비료를 수확 직전에 생육에 따라서 시용량을 결정해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착가하고 한 2주 후부터는 항상 마그네슘이나 아미노산 계통을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왼쪽은 일반 재배고 오른쪽은 방인 재배입니다만은 일반 재배는 이게 직삼각형 잎 모양이 많고 그리고 옆병 이 잎줄기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깁니다. 그리고 이게 방인 재배 때는 거의 정삼각형을 이루면서 옆병 잎줄기가 이렇게 굵고
짧다 하는 것을, 이게 아주 바람직한 잎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 잎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착화 보조제를 이용한 착화 방법입니다. 이 사용 시기는 인공수분 착화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제 인공수분이 아니라 이제 벌을 이용한 이제 착화 시도 똑같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그렇게 가분무돼 가지고 수정이 안 될 때, 그 다음 강우가 비가 계속 이틀 이상 지속할 때, 그 다음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고온과 저온이 차이가 많이 날 때, 이때 안정적 그 착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착화 보조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입니다. 착화 보조제 이름은 풀메트이고요. 이건 시중 어떤 농약방이나 하여튼 시중에 다 있습니다. 사용 시기는 개화 전이나 그다음 당일이나 그다음 개화 후나 이게 풀메트를 처리하고 울벌을 이용하든지 인공수분을 해주면 됩니다. 즉 풀메트만 그 대신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착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풀메트를 처리하고 울벌을 이용을 하거나 인공수분을 해주라. 아니면은 이게 인공수분을 한 후에 이 풀메트 처리를 해줘도 괜찮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리 요령은 풀메트 10 내지 20백을 가경의 2분의 지점에 1cm 정도 약 이렇게 도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살짝 찍어준다, 터치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고농도 사용을 금지하고 가일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달라. 가일에 약이 묻으면은 이렇게 나중 후기에 열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액이 묻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일 돌려주기 시 너무 농도가 강하면은 꼭지가 떨어지는 게 가끔 한두 개 생기기 때문에 좀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모습은 여기 대부분 우리 인공수정할 때는 양전화가 되면은 수정이 잘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양전화에는 꼭 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벌을 이용해서 착화를 시키기 때문에 벌은 생긴 물을 빨아먹고, 이게 양전화 이 수수수를 완전히 이제 보면은 수정을 자기들이 근데 수정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가루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뱅뱅뱅 돌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정이 꽃가루가 이제 수분이 되고 난 후에 후든 전이든 이제 우리 여기 약국에 가면은 여러 실험 어린이 감기 시럽통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10백이나 20백으로 타서 여기 이제 호롱 심지 끼우듯이 이렇게 실을 이용하거나 해서 끼웁니다. 그리고 여기 곽꼭지 2분의 1 지점에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터치를 해주면은 사실은 여기 약액이 과에는 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짝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에 묻을 확률은 이제 낮은 경우가 많고 거의 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백이나 20백으로 사용하면은 그 찍는 그 주변에 그 과경이 좀 굵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굵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에 영양분을 흡입하는 이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메트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용한 과가 사용하지 않은 과보다 좀 더 굵다. 과가 좀 더 중량이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착화 보조를 이용한 착화 방법 2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 하만이나 하여튼 그 남부 지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인데, 재료 준비는 2리터 물병에 물병 1개하고 풀메타 1병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스프레이
한 통을 준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2리터 물병에 풀메딱 한 병을 이렇게 부어서 희석하고 난 후에 이런 작은 통에 담아서 개화 하루나 이틀 전에 또는 개화 당일에 여기 암꽃 암술 좌우에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면은 상당히 그 착가에 도움이 되고, 즉 특히 전기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해줌으로써 착가율을 높여주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풀메터 착가 보조제를 이용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즉 날씨가 좋거나 뭐 하면은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기상 상태가 좋지 않고 너무 비료분이 많아서 그렇게 착가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1번이나 2번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방인 재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주요 병해충 사전 방제입니다. 이게 많이 겹순도 많고 이익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병해충 방제를 함으로써 자체 면역력은 강한 상태이나 너무 병해충이 너무 이렇게 많이 그렇게 이제 이병이 되고 난 후에 살포를 하게 되면은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전 방제 위주로 해주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흰가루병이나 망고병이나 그리고 또는 이제 탄저병, 바이러스 뭐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흰가루나 망고병 같은 경우는 좀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고, 충일도 엉애나 진딧물, 총체벌레,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뿌리옥손충 뭐 등 이런 이제 충을 사전에 방제를 철두철미하게 하여 이 충의 피해로 인해서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 농가에서 저온기는 좀 덜 합니다만은 고온기 때 보면은 진딧물을 방제를 못 해가지고 그 얼음병이나 피해가 많은 농가가 있고, 또 엉애를 이제 방제를 못하여 상당히 피해를 입는 농가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충이 만연하기 전에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살포하여 병의 충이 어떤 만연하지 않도록 사전 방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한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백문견 불여일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 한글로 표현해 놨습니다만은 100번 듣고 보는 거, 100번 듣고 보는 것도 좋지만은 한 번 실천하는 것보다 뭐하다. 그러니까 100번 듣고 보고 해도 내가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실천이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내내 바로 작은 면적이라도 실천을 해 봐야만이 어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어떤 건강이 좀 더 좋아지는 좋은 어떤 건강하에 어떤 가정도 화목하고 모든 일이 더 순탄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꼭 내년에는 한번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뭐 조금 전에 백문견 불여일행을 한번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부터 19년까지 7, 8월 방인재배 사례는요, 이 양구에는 측면이 이렇게 거물을 해서 올라가고 위에 이 양구에도 밤 온도가 약간 우리보다 2, 3도 떨어졌지 낮 온도는 거의 비슷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보면 우리 지역에는 차라리 차강을 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만은 양구는 이게 차강 시설을 낮에는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차강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수박이 엄청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강을 하지 않고 방인 재배를 했는 데에서는 전혀 피수박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 또는 이게 시드름병도 발생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예천 보문면에 안희걸이라 하는 농가께서는 이 방인 재배를 함으로써 포전매매 수집 상인들로부터 상당한 어떤 그 선호도가 높고 어떤 타 상인들로부터 어떤 기감이 되는 이런 이제 사례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안희걸 씨 농가를 이제 예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포전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따는 것이 아니라. 근데 포전 매매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병해충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포전 매매 상인이 수확 시기가 됐는데 수확을 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 그때 18년도 19년도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방인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부터 수확을 먼저 해내고 하느라고 약 수확 적기보다 한 열흘 정도가 늦었더랍니다. 그래도 이게 시드름이나 이렇게 어떤 뭐 공동가나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고 잘 있으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거를 방인 재배 거를 수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동가가 몇 개 발생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재배를 이렇게 수박을 하시다 보면은 포전매매 상인이 농가에게 당신 덕분에 돈 벌었다라고 하는 인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안녕 덕분에 올게 내가 거지 될 뻔했는 거를 그래도 본전 이상을 했다라고 하는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 어떤 농가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즉 수박 재배를 하려고 하면은 안희걸 씨처럼 이렇게 방인 재배를 해서 그야말로 어떤 이상 기온에도 그야말로 어떤 거뜬하게 이게 생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라 라고 하며 지금 주변의 재배 농가들을 와서 하여튼 홍보도 하고, 또 다른 상인들에게도 어떤 이게 소문이 나와서 지금 현재 예천에는 방인 재배를 했는 게 다른 일반 재배법보다 더 수치 가격이 높다, 그리고 선호도도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창입니다만은 방인 재배를 10번 사업을 했는 이제 농가입니다만은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이나 를 불러서 이렇게 방인 재배를 지금, 자 여기도 뭐 수박이 뭐 꼭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달려도 이렇게 멋지더라, 또는 하여튼 노동력이 크게 힘 들어가지 않고 나 고생을 크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박이 되더라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 친구분들에게 또는 우리 주변 우리 직원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광경이고, 두 번째는 예천입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약 70대 후반 할머니인데 방인 재배 1형과 2형을 한 동씩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배도 한 석 동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갔었을 때는 1형과 2형 하는 데는 계속 여기에 들어가 보고 싶고 작업을 또 하고 싶고 해도 하는데, 이쪽 일반 재배 하는 데는 들어가기가 겁이 난다. 왜 들어가기가 겁이 나냐면은 거기 가면은 작업을 오랫동안 해야 되고, 여기는 한 번 작업을 하면은 그렇게 크게 작업을 하지 않고 잘 있나 안 있나 무난 인사만 해도 잘 크기 때문에 아주 좋더라. 그래서 그해 성공을 하고 난 후에 그해 이제 억제 작형도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자신 스스로가 어떤 실천하여
잘 그 방인 재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나 일본 고창이나 여기 예천에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오로지 남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방인 재배 시 유의사항은 이 방인 재배를 하면 초기 비대가 둔한 반면에 생육 후기까지 꾸준히 가가 비대됩니다. 그리고 미끄럼 양을 줄여달라는 것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를 미끄럼 양을 줄인 대신에 생육 상태에 따라서 주비로 물비료로 잘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너무 초세가 떨어지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강하게 만들어서도, 그래서 주비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식 위치는 한 70에서 1m 정도. 즉 뭐냐면은 정식 위치를 잘못 정식을 해 놓으면은 너무, 특히 넓게 해서는 괜찮은데 너무 70cm 이하로 정식을 해 놔서는 방인 재배하기가 참 곤란하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 억제 작형일 경우는 수박이 럭비 공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생장이 조금 더 발달되는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것도 후기 인상칼이나 이걸 잘 생육 바란스만 맞게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착화 후 20일 전후에 인산칼이나 인산칼슘을 이용해서 억제, 즉 초세 조절을 잘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다음 이게 몇 동 되지 않으면 하우스일 경우는 한 10동 미만일 경우는 굳이 그 벌을 이용해서 수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인공 수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잔여가가 발생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방인 기술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술은 아닙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보면은 엄청 쉽게 받아들입니다만은 쉽게 받아들이면은 실천이 하는데 나중 결과가 조금 어렵고, 조금 이렇게 어렵다 생각하고 적은 면적에 실천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되는데, 이 방인 재배 기술이 자신의 농가에 맞는 기술로 정착될 때까지 그때 비교 실험을 좀 한 후에 안정화가 되거든 학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어도 즉석에서는 받지 못하는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기회 되면 언제 대면 즉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교육 시간이 됐으면 더욱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연구소나 또는 앞 표지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만은 전화를 해주시면은 성심성의급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방인 재배의 파급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방인 재배를 하든 안 하든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수박을 재배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은 이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왜 필수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서 여러분들이 왜 방인 재배를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기상 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 방인 재배를 실천을 해보고, 그리고 안정화를 시켜서 여러분들 노동력 절감, 그리고 이 소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박 방인 재배의 3대 원칙은요, 일단은 방인 재배가 된다라고 하는 믿으라, 믿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줄여라. 뭘 줄이느냐? 특히 토양 검사를 해보고
토양에 비료가 많으면은 화학 비료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 노동력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속담에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아무리 쉽게 생각하는 이 방인 재배도 처음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 권투 선수가 계시다시피 7.8기 만에 전 세계 챔피언이 되듯이 이 방인 재배도 처음 함으로써 약간 미흡한 점은 두 번째 하면서 좀 보완하고, 두 번째 하면서 또 조금 미흡한 점은 3년 차에 또 보강을 해서 이렇게 헤쳐나가면은 충분히 방인 재배가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 자, 마무리하자면요. 이 방인 재배는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첫 해나 두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재배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대 원칙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으면은 주변에 방인 재배를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의논을 나눈 후에 이게 어떤 그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방인 재배가 하루빨리 안정화돼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제일 앞에 수박부터 제일 뒤에 수박이 아주 고른 똑같은, 즉 말하면 기기에 찍어놨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수박을 만드시고, 그리고 수박을 이렇게 재배하면서 내 건강이 나빠졌다가 아니라 수박도 재배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건강도 좋아졌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방인 재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다음 소득을 통해서 가정에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꼭 방인 재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또는 행복지는 그날까지 저 이용하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